안녕하십니까. 커말9 필기 강사 고노석입니다. 2013년 1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은 각각을 암기하기보다도 시나리오를 기능을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그 기능을 한번 수행을 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응용을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번 보시면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적으로 삭제가 된다.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와 같은 이제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워크시트가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값을 현재 30점이지만은 이 값을 80점 뭐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10점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겠죠. 그때의 평균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것이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평균을 구하는 이 53이란 이 결과가 그냥 수치로 해서 이렇게 입력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 평균이라는 이 값은요, 이 데이터들을 이용한 수식으로 입력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만 서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작성 한번 해보죠. 자,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값을요, 시나리오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시면 시나리오 관리자 있습니다. 자, 추가하도록 하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증가하시고 변경 셀, 자, 이의 두 번째 셀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값을 변경을 해서 평균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변경 셀은 자, 현재 30점인데 자, 80점으로 증가를 해볼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증가라고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30점에서 80점으로 변경을 했을 때 평균의 값이 반드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바뀌는 값이 얼마로 바뀌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에 가서 시나리오 요약을 선택을 해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점이지만은 80점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의 평균의 값은 70점으로 바뀌게 된다. 자, 이와 같이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만일 그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조금 전 만들었던 이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삭제를 한다는 얘기죠. 삭제를 했을 때 조금 전 만들었던 시나리오 요약 이 데이터 자체가 지워지느냐 이 말입니다. 자, 닫기 버튼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만들어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네요.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적으로 삭제가 된다.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2번 특정 셀의 변경에 따라 연결된 결과 셀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다. 시나리오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자, 3번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로 요약할 수 있다. 요약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증가라는 시나리오 하나 있는데요. 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감소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10점. 자,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약 버튼 누르시고요.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픽업 테이블 형태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소하고 증가가 되었을 때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4번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지정한 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면 결과에 셀 주소 대신 지정한 이름이 표시가 된다. 보여드릴게요. 자, 셀에 그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요, 변경 셀 그리고 결과 셀에 이렇게 셀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름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셀에 이름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엔터. 자, 이 부분은 평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자, 이에 두 번째 셀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름을 정의를 했고요. 자, F 두 번째에 평균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하고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약에 가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서 만드시면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 변경 셀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결과 셀에 평균이라고 셀 주소가 아니고요. 이름이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죠. 셀 주소 대신 지정한 이름이 표시가 된다. 자,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죠. 변경 셀이라든지 결과 셀이 셀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름을 정의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감소하고 증가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중 항목의 구성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차트인 원형 차트 및 도넛형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형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에 이렇게 성적표가 나와 있잖아요. 자,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이렇게 계열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원형 차트로 만들게 되면은 한 개의 데이터 계열밖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어에 대한 각각의 학생에 대한 구성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이제 도넛형으로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형의 한계점, 단점을 보완한 것이 도넛형 차트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보기가 있는데요.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형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자, 원형에 가서 선택하시고요. 자, 보기 1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형 차트의 모든 조각을 차트 중심에서 끌어낼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선택을 하고요. 자, 한 번 더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보시면은 원형 차트는 첫째 조각의 각을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값을 이용해서 회전시킬 수 있다.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데이터 요소 서식에 가시면은 첫째 조각의 각이라고 해서 회전 없음. 자, 0도부터 해서 360도까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버튼 제가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회전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도넛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원형 차트는 금방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이제 각을 줄 수가 있죠.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에서 도넛형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회전시킬 수 없다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조각의 각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뒤에 자, 회전이 되죠. 그리고 구멍의 크기도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자, 구멍의 크기는 10%에서 자, 10%에서 크게는 90%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도 이제 맞고요. 4번에 대한 설명 맞고 3번에 대한 설명에서 도넛형에 대한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은 1번은 맞죠.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낼 수 있다 맞고요. 2번 도넛형의 차트는 원형 차트와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구성비를 보여주지만 데이터 계열이 2개 이상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뭐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번도 맞고 4번도 맞고 3번에서 도넛형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워크시트에서 A열의 사원 코드 중 첫 문자가 A면은 50, B면은 40, C면은 30에 기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사원 코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A열이 되겠죠. 자, A열에 있는 이 사원 코드를 가지고요. 기말 수당을 구할 겁니다. 자, 기말 수당을 구하는데 사원 코드의 값에 따라서 기말 수당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첫 문자가 A면은 어떻게 되고 B면은 어떻게 되고 C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원 코드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이 첫 번째 문자. 자, 첫 번째 문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원 코드에서 첫 번째 문자를 추출할 수 있는 함수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게 레프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자, 대상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A 두 번째 셀이겠죠. A 두 번째 셀. 자, 대상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 레프트 함수는 왼쪽에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서 몇 개 문자를 추출하는 겁니까? 한 개죠. 자, 그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은 첫 번째 문자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은 write 함수가 들어왔는데 write 함수는 해당 사항이 없죠. 레프트 함수를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자, 일단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if 조건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if문을 이용을 해야겠죠. 자, if문을 이용을 하는데요. 조건이 몇 개입니까? 자, 조건이 3개죠. 자, 만일 조건이 2가지라면은 if문은 하나만 필요합니다. 자, 3개면은 if문이 2개 필요해요. 만일 이 문제가 A면은 50이고 A가 아니면은 뭐 40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if문 이용을 해서 레프트 함수 이용을 해서 A냐라고 조건 판단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의 값 50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는 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는 그냥 40이라고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닫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f라는 함수는 인수가 3개가 들어갑니다. 조건 들어가고요. true일 때, false일 때. 그래서 A냐 조건 판단하고 A면은 50 아니면은 40. 자, 이렇게 조건이 2가지일 때는 간단하게 if문 하나로 처리가 되지만은 이 문제는 조건이 3개가 되기 때문에 중첩해서 if문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처리를 해보죠. 일단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조건은 동일해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자, A면 어떻게 한다? 50이잖아요. 그죠? 일단 하나 처리합시다. 자, 50이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false인 경우가 이렇게 중첩해서 들어가줘야 될 겁니다. 자, 근데 if문이 하나 또 더 필요하겠죠? 왜? 조건이 2개로 나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if 해서 조건은 이렇게 줍니다. A가 아니고 이제 B냐고 묻는 거예요. B냐고 물어서 이 B라는 값과 동일하다. 그러면 true일 때는 40, false일 때는 30이라고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중첩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if문이 2개 들어올 때는 조건을 3개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 딱 들어가 주고요. 자, true일 때 값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 false가 들어가는 위치에다가 다시 if문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게 40이냐? false면은 30이 되는 거겠죠. 자, C에 대한 조건은 그냥 false 위치에다가 30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틀린 이유는요. 여기 보면은 문자를 작은 따옴표로 묶었죠. 작은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자, 문자는요.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이것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실습을 하는 것이 오래 기억이 됩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셀에 여러 줄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Enter를 누르면 된다. 자,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다음 줄에 입력을 할 때는 Enter 입력을 하죠. 자, 여기 권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여기서 Enter를 입력하면은 다음 셀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 셀에 여러 줄로 입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Enter 입력하지 마시고 Alt 누르시고요. Enter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럼 셀 내에서 강제적으로 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데이터 입력 도중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 키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취소 버튼을 클릭을 한다. 자, 여러분은 데이터 쭉 입력을 하고 있어요. 자, 입력을 하다가 그 취소를 하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서 ESC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취소가 됐죠. 자,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요, 위쪽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입력 취소라고 있죠.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취소 버튼을 눌러 보십시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한 후 데이터를 입력하고 Shift 엔터를 누른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범위 선택을 했죠. 범위 선택을 하고요. 동일한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범위 선택한 이 셀에 동일한 값을 입력을 하려면은 이제 Shift 엔터가 아니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그리고 엔터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동일한 값이 선택된 범위 전체에 동시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Shift가 아니고 컨트롤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특정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후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동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세요. 자, 범위를 여기까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엔터키를 눌러 보시면요. 이 선택한 이 범위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만일 그냥 여기서 엔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엔터를 입력하면은 자, 행의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바뀌죠. 자, 여기서 한번 엔터 입력해 볼게요. 자, 바뀌죠. 바뀌는데 범위 선택을 하고 엔터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눌러 보시면 이 범위 내에서 위치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차트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보기에 나와 있는 차트 종류들 키워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식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거래량과 같은 주가 흐름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분산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자, 항목들의 값을 점으로 표시하고요. 여러 데이터의 값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요. 과학 데이터의 차트 작성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차트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자, 많은 수의 데이터 요소들을 비교하려는 경우에 분산형 차트에 포함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자, 이렇게 그 데이터들이 더 많으면은 어떻게 더 분석의 결과가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그 설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은 여기서 정답이 이제 분산형의 차트가 되는데요.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 그리고 가로축에 데이터 요소 수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이 간격 자체도 일정하지 않고요. 이 간격, 이 요소들도 상당히 많을 때, 그죠? 자, 그럴 경우에 분산형의 차트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데이터 요소들을 비교할 때 그때 분산형 차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차이점을 지금 보려는 것이 아니죠. 이런 전체적인 그 형태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설명은 분산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영역형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각 값의 변화량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하고요. 방사형 같은 경우에는 각 측정 요소 간의 이제 균형 정도 비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각 차트의 이제 키워드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화면은 하나의 페이지를 페이지 나누기를 이용하여 6페이지로 나눈 것이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페이지 분할선을, 자, 페이지 분할선은 이 부분이죠. 1페이지, 2페이지, 3, 4, 5, 6 이런 식으로 자, 한 장의 페이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페이지 분할선을 해제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 자, 이와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면 되는가? 자, 메뉴 중에서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라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로 주어진 데이터를 보시면은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이거 뭐 한 페이지에 인쇄할 수 있겠지만은 페이지 나누기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삽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지게 되죠. 자, 보기에 가시면은 현재 기본 형태로 되어 있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클릭을 하면은 지금과 같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페이지를 구분하는 이 선을 없앨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은 지워지게 됩니다. 토합 문서를 열 때마다
특정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매크로를 작성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해야 할 매크로 이름으로 옳은 것은 자, 특정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매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 구하기. 평균 구하는 것은 물론 이 함수,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작업을 빈번하게 자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것을 1년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게 매크로가 되는 겁니다. 자, 미리 한번 만들어 두면요. 이 매크로 이름을 호출하게 되면은 그 과정들이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 이제 조금 고급 기능이 이제 매크로 기능이 되는데요. 근데 이 문제에서 해결의 키는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 자동으로 매크로가 수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매크로 이름을 실행을 해야만, 이 매크로 이름으로 해서 실행을 해야만 매크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을 좀 더 다르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때 이름이 auto underbar open이에요. auto underbar open.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크로 이름에서는 공백을 입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백을 대신해서 보통, 자, 언더바, 자, 밑줄을 보통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 한 칸 띄우고 오픈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오픈된다는 뜻이죠. 자동으로. 자, 그런 뜻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의 필요성,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표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죠. 보통 우리는 1차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이름, 지역, 전공, 컴퓨터 일반의 점수,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요, 사실상 이 데이터들을 좀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술, 그 방식이 피벗 테이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잘 정리되어서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됩니다. 자, 왼쪽 행 같은 경우는 뭡니까? 행은 전공이죠. 그러니까 전공, 지역, 그러니까 전공과 지역별로 해서 컴퓨터 일반의 점수의 합계를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각 지역별로 해서 전공별로 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범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자,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 피벗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을 만들게 되면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라고 나오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범위, 표를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외부 데이터의 원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다른 파일이라든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넣을 위치인데요. 새 워크시트에 만들 수도 있고 현재 기존 워크시트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새 워크시트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요. 조금 전 데이터가 입력된 시트는 시트 5번째 여기고요. 자, 시트 1이라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필드, 조금 전 이름, 지역, 전공, 컴퓨터 일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적당한 위치에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행은 뭐였죠? 행은 전공이었죠. 그리고 열은 뭐였습니까? 열은 지역이었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전공, 자, 행 레이블로 해서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 열 레이블. 그 다음, 보고서 필터는 컴퓨터 일반. 자, 지금 컴퓨터 일반에 대한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 이제 값 영역에 일단 데이터를 또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컴퓨터 일반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자, 이 표가 요약돼서 분석된 결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과 열을 적당하게 여러분들 위치 잡아 주시면 돼요. 물론 자, 이것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보고서 필터는요. 보세요. 여기서 클릭을 해서 현재 모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 10점짜리만 보겠다, 40점짜리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또 해서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픽업 차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동일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 전처럼 자, 축, 뭐 범례, 값 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전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위치 이동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차트는 일반적인 차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삽입에 가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차트 만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픽업 차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픽업 차트는요, 픽업 테이블에 있는 이 값, 자, 이 값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픽업 테이블을 가지고 픽업 차트가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원본 데이터가 이 차트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일 이 원본 데이터를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삭제를 하게 되면요, 차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차트는 일반 차트로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픽업 차트 보고서는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는 만들 수 없으며, 이거 맞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픽업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픽업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픽업 테이블은 원본에서 테이블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차트는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 이렇게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픽업 테이블을 가지고 픽업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맞습니다. 픽업 테이블과 픽업 차트를 함께 만든 후 픽업 테이블을 삭제하면 픽업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그러니까 픽업 테이블이 있으면은 픽업 차트가 맞지만은, 자, 이게 삭제가 된다라면은 픽업 차트가 같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차트로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자,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서 필드 단추를 다른 열이나 행의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데이터 표시 형식이 달라진다. 자, 조금 전 제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행으로 둔 것을 열로 이동하고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다른 열이나 행으로 끌어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 필드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데이터의 표시 형식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 픽업 테이블 보고서는 엑셀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새로운 대화형 테이블을 만드는 데 사용하며 외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호환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호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엑셀하고 액세스는 호환이 됩니다. 둘 다 MS사에서 만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호환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을 하게 되면 물론 엑셀 목록, 자, 여기서 엑셀 목록 선택할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외부 데이터 그리고 다른 픽업 테이블 등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호환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4번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이용하면 가장 유용하고 관심 있는 하위 데이터 집합에 대해 필터, 정렬, 그룹,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여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자, 픽업 테이블 도구에 보면 옵션에 보시면은 정렬이 있죠. 자, 정렬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정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그룹 선택, 해제, 그룹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현재 대구, 부산, 서울 각각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대구하고 부산을 묶어서 경상도라고 해서 그룹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그리고 필터링도 가능하죠. 여기서 필터링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시저가 실행된 후 토탈 값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서브해서 엔드 서브, 프로그램의 시작, 그러니까 프로시저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고요. p토탈은 이 프로시저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프로시저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자, 문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법은요, for next 문이 되겠습니다. for next. 자, for next 문은요, 반복문이에요. 반복. 자, 여기 for next 안에 있는 이 처리문 있죠. 자, 이 처리문을
반복을 하는데요. 여기 횟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횟수만큼 반복이 되는 거고요. 반복이 될 때마다 토탈의 값은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대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바뀌는 이유는 j 값이 처음에는 1이지만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형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for next문은요, for, to, step, next로 되어 있습니다. 자, for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요, 반복이 되는 변수값 j 값 하고요. 그 다음 시작되는 값이 같이 입력이 됩니다. 자, 닫을 때 for next문으로 해서 닫을 때도 j로 닫히죠.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이 1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1에서 시작을 하고요. 자, to 10이라고 되어 있죠. 자, j가 1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스텝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스텝 3은요, 3씩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과적으로 1에서 10까지 3씩 증가가 되는 for next 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만약 스텝의 값이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생략되는 경우는 1씩 증가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서 그 아래쪽에 이제 처리문이 수행이 될 건데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오십시오. 자, 제일 첫 번째 한번 반복을 했을 때의 값을 한번 추적을 해보죠. 일단 j 값은 1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반복을 할 때 j 값은 1입니다. 자, j 값은 1 값을 가지기 때문에 아래쪽 처리문에서 이 j 값은 1 값을 가질 거예요. 그죠? 이 1 값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 그다음 토탈에 있는 값에다가 더하라는 뜻이죠. 자, 토탈의 값은 얼마인지 모르죠. 일단 시작이 될 때는 0입니다. 자, 0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이죠. 자, 우변의 값을 좌변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횟수가 1일 때 j는 1이 되고 토탈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또 반복이 돼요. 그럼 j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j 값은 3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4가 돼요. 자, 그럼 이게 4가 된다는 뜻이죠. 자, 조금 전 토탈 값이 얼마였습니까? 1이죠. 1 더하기 4. 그러면 현재 토탈 값은 5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럼 j 값이 얼마가 돼요? 7이 되죠. 자, 3을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7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j 값이 7이 되고 조금 전 토탈의 값은 5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2가 됩니다. 됐죠? 자,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럼 j 값이 얼마가 돼요? 자, j 값이 이제 10이 되었죠. 자, j 값이 10이 되고요. 7에서 3을 플러스 했기 때문에 10이 되잖아요. 그죠? 10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10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10이 되고 이전의 토탈 값은 12였습니다. 그럼 현재 토탈 값이 얼마예요? 2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반복하려고 j 값을 증가를 시키니까 그 다음 j 값은 13이 되죠. 10까지 반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스탑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포문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토탈 값이죠. 토탈 값은 이제 22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수행을 하면요. 자, 이 토탈 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려면 이와 같은 메시지 박스 형태로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메시지 박스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이제 출력을 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큰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묶어 주시는 겁니다. 총하고 입니다는 고정되는 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주시고, 토탈 값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탈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앰프센트로 해서 문자와 변수는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하셔도 되고, Alt F11번 누르셔도 동일합니다. 자, 이 화면에서 자, 삽입에 가서 모듈을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컨트롤 V, 조금 전 만들었던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실행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실행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죠.
다음 중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기 위한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요.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만 인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데이터만 인쇄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셀 구분선, 셀과 셀을 구분하는 이 구분선도 같이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탭에 가서 눈금선, 자, 인쇄에서 눈금선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이 눈금선도 같이 인쇄가 되는 겁니다. 자, 눈금선은 시트 탭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머리끌 행이 없는 데이터도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이 가능하다.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이 뭐죠? 자, 이것은 이름이고, 이것은 지역이고, 이것은 점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요, 여기 이름, 지역,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런 식으로, 머리끌 행이 있죠. 자, 행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제일 위쪽에 머리끌 행이 보통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기는요, 입력이 되지 않았죠. 자, 이렇게 입력되지 않고 실제 데이터들만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정렬이 되냐라는 뜻입니다. 자, 정렬 가능합니다. 이 범위 선택을 하고요. 정렬 기준에서, 머리끌 행은 없지만은, 열을 기준에서 정렬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열 A, 열 B, 열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 지역은 없지만은 열 A, 열 B로 해서 정렬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2번. 영문자의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으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자, 정렬 순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기준이 내림차순이 있고 오름차순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내림차순, 위에서 아래로 계단을 내려오는 순서를 한번 연상을 하시면은 오름차순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일 위쪽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한글이죠. 영문보다 중요한 것이 한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글이 들어온다. 한글이 제일 우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영문이 들어오는데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잖아요. 그때 대문자, 영문 대문자, 그 다음 영문 소문자, 그 다음 특수문자, 숫자, 공백 순서예요. 됐죠? 이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그 다음 영문, 특수문자. 그러니까 문자가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 숫자, 그리고 공백. 자, 빈셀. 자, 공백과 이제 빈셀, 이런 것들은 정렬 순서가 내림차순이 되었던 오름차순이 되었던 항상 마지막이에요. 이게 오름차순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추가로 오류값이라든지 논리값이 있죠. 이것은 한글 앞쪽에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 일단 추가적으로 기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번에 대한 설명이 맞다는 얘기죠. 오름차순 정리를 하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내림차순에선 대문자가 우선이지만은 오름차순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소문자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기본 내림차순 정렬은 오류값, 논리값, 문자, 숫자, 빈셀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오류값, 논리값, 문자, 숫자, 빈셀 맞습니다. 3번 글꼴에 지정된 색을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정렬 기준을 셀 색으로 설정한다. 자, 보세요. 자, 정렬 기준을 보통 우리는 값으로 하잖아요. 그죠? 값에 따라서 정렬을 합니다. 근데 값 외에도 셀의 색, 글꼴 색, 셀 아이콘에 따라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글꼴에 지정한 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글꼴 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꼴 색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셀 색을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1,000만 원을 2년간 대출할 때 연 5.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매월 말 상환할 때 상환해야 할 불이백을 구하기 위한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PMT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요. 자, 2년 동안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제 그 상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의 이제 이자율이 5.5%입니다. 그럼 달달이 얼마 내야 되는지, 그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PMT 함수가 이제 그 해당되는 함수인데요. 자, PMT 함수는요, 월 대출 납입금,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지,
자, 그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MT는 페이먼트, 그러니까 납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어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인수는 이제 5개 인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자, 기간, 금액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금,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걸 한번 보십시오. 이자가 뭐죠? 이자는 연 5.5%잖아요. 그죠? 연 5.5%. 근데 우리는 지금 매월 월 납입 금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연을 월 단위로 바꾸려면 1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자 부분에는 5.5% 나누기 12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기간은 2년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로 바꾸려면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4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금액은 1,000만 원을 대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1,000만 원이 여러분들이 빚을 낸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아니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만 이 결과가 양수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추가로 이제 입력되는 인수가 불이프 잔금. 자, 불이프 잔금이란 것은 미래 가치를 뜻하는데요.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입 시점이 월 말이 될 수도 있고 월 초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문제는 매월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말은요, 생략 또는 영값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데이터를 정렬하려는데 다음과 같은 정렬 경고 대화 상자가 표시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와 같은 경고창이 보여지는 경우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은 보통 우리 정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범위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열만 범위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정렬하려고 하면은 이런 정렬 경고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하나의 열만 한번 범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정렬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면 이런 이제 경고창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 영역 확장을 눌러서 이제 정렬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됩니다. 범위가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정렬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이 정렬 경고 대화 상자는 셀 포인터가 표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건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자, 1번 보시면은 이 정렬 경고 대화 상자는 표 범위에서 하나의 열만 범위로 선택한 경우에 발생한다. 맞죠? 자, 2번 인접한 데이터를 포함하기 위해 선택 영역을 늘리려면 선택 영역 확장을 선택을 한다. 맞고요. 현재 선택 영역으로를 선택하면 현재 설정한 열만을 정렬 대상으로 선택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C 첫 번째 셀에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입력할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은 수식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보세요. C 번째가 여기고 C의 첫 번째는 이 영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셀에다가 이렇게 수식을 입력했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자, C의 첫 번째 값을 구하는데, 자, 이 C의 첫 번째 값의 수식에 보면은 C의 첫 번째 셀의 값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순환 참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참조 경고창이 보여집니다. 자, 수식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하기. 자, 그리고 C의 첫 번째까지,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 입력을 하면은 순환 참조 경고 창이 보여집니다. 뭐, 당연히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A의 첫 번째와 B의 첫 번째는 값이 있잖아요. 그죠? 참조할 수 있는 셀이 분명히 있는데, C의 첫 번째는 현재 구하려는 셀의 값이지, 참조할 수 있는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메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래 시트에서 윤정희의 근속연을 2012년을 기준으로 구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 11번째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 11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자, 윤정희라는 값은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네요. 이름은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름을 찾아서 윤정희를 찾아서 일단 근속연을 구하려면은 입사일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2001년이네. 2001년이 되겠네요. 자, 2001년이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쵸? 자, 이것을 찾아야만 2012년에서 뺄셈을 하게 되면은 이제 11년이 되겠네요. 그죠? 근속 연수가 11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다가 빼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수식이 입력된 것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더하시면 안 되죠. 이거 더하면 더 늘어나잖아요. 그죠? 뭐 2012년에서 더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근속연은 실제 뭐 일한 연속으로 일한 연도수를 구하기 때문에 일단 1번하고 3번은 일단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빼기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H룩업이냐 V룩업이냐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수식을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보세요. 일단 뭐 V룩업이 되었던 H룩업이 되었던, 자, 검색값 일단 먼저 들어가 줘야겠죠. 검색값은 C의 11번째가 되는 겁니다. 윤정희를 찾는 거죠. 자, 윤정희를 찾는데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일단 범위는 2의 세 번째부터, 자, 2의 10번째까지입니다. 자, 이 범위에서 찾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 2라는 값의 의미가 V룩업이냐 H룩업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V룩업은 범위의 첫 번째 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첫 번째 열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V룩업은. 근데 H룩업은 첫 번째 행에서 찾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열에서 윤정이란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룩업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V룩업을 사용한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작성된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매크로 기록을 누르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죠. 이때 매크로 이름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와 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다른 키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 중지. 자, 뭐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록 중지 누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매크로가 만들어졌는데, 자, 만들어지고 난 뒤에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매크로 클릭을 하면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매크로 중에서 선택을 하고요. 실행 버튼 누르게 되면 해당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B, 조금 전 바로와 키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은 또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자, 뭐 삽입에 가서 그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하는 방법은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매크로 지정 나오죠.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통합 많이 선택을 했다. 그럼 통합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 도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매크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를 선택하여 실행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이 그림이 되고요. 2번 매크로를 작성할 때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이용하여 실행한다. 자, 바로가기 키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3번 매크로를 지정한 도형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자, 매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세 가지 방법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4번 매크로가 적용되는 셀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실행한다. 자, 매크로를 뭐 실행되는 뭐 셀이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이 셀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는 매크로를 실행하는 그런 메뉴는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시저를 실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브 앤드 서브. 자, 프로시저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엔터 밸류는 프로시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실행이 된다는 뜻인데요. 자, 등호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좌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위치에 대입이 될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셀즈라는 것은 자, 워크시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기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워크시트에서 셀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워크시트의 이름이 셀즈다. 자, 셀즈라는 워크시트에 셀의 값이 6,1이잖아요. 6,1의 의미는요, 행렬을 뜻하는 겁니다. 행렬. 자, 그 위치, 그 셀의 위치에 있는 value는 값을 뜻하는 겁니다. 그 값이 얼마냐, 값이 어떠냐 하면은, 코리아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것을 실행을 하면요, 이 프로시저를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행은 6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행. 자, 열은 1이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은 A 여섯 번째 셀을 뜻하는 거예요. A 여섯 번째 셀의 값이 코리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비주얼 베이직,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선택하셔도 되고, Alt F11번 누르셔도 됩니다. 자, 삽입에 가서 모듈에 가서 여기서 조금 전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실행 버튼 누르면은 매크로의 이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시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엔터 밸류가 되겠죠. 자, 실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디버그에 가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잘못된 내용이 있네요. 자, 보세요. 세일즈라는 그 워크시트가 있습니까? 시트 1, 시트 2, 시트 3만 있잖아요. 그죠? 세일즈라는 워크시트가 없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트를 세일즈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엔터 밸류에서 실행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입력이 되었네요. 다음 중 3을 넣으면 화면에 3000이 입력되는 것처럼 일정한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하여 입력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3을 이제 워크시트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3000의 숫자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3을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뭐 당연히 3이 보여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3000으로 보여지게 하려면은 오피스 단추 누르시고 엑셀 옵션에 가서 자, 고급에 가시면은 편집 옵션이 있습니다. 편집 옵션에 가시면은 자,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3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3 입력하고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엑셀 옵션에서 고급에서 소수점 자동 삽입 이 부분에서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3의 값이 3000으로 표시가 될 때 그때는 마이너스 3을 입력을 했죠. 자, 그럼 3을 입력을 했을 때 0.3으로 표시가 되려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시가 되려면은 그때는 소수점의 위치의 값이 1이 돼야겠죠. 소수점 위치의 값이 1.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로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렇게 입력이 될 때는 양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왼쪽 소수점을 기준해서 왼쪽으로 정수 위치로 해서 값을 만들어 주시려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수점의 위치를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점 위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양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은요, 공 3개가 붙는 거예요. 다음 중 한자와 특수문자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특수문자 입력은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은요, 한글의 자음을 입력을 하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은 그 목록이 나옵니다. 자, 키보드는 영문이 아니고 한글 일단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자음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그리고 한자 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누르시면은 미음에 따른 그때 특수 문자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표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음일 때 모양하고 또 다릅니다. 그죠? 다른 것을 입력을 하면은, 자, 니은 입력하게 되면은 니은은 또 특수 문자가 또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한글 자음에 따라서 화면에 이제 표시되는 특수 문자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이것도 뭐 간단하죠. 이제 한자의 음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한자 키 눌러 보시면은 음이 이제 같은 이제 한자의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보시면은 1번 한글 자음 중 하나를 입력한 후 한자키를 누르면 화면 하단에 특수 문자 목록이 표시가 된다. 자, 이건 맞는 뜻이죠. 한글 자음하고 한자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특수 문자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모음이 아닙니다. 자음이에요. 자, 2번 국과 같이 한자의 음이 되는 글자를 한 글자를 입력한 후 한자키를 누르면 화면 하단에 해당 글자에 대한 한자 목록이 표시가 된다. 이것은 한자 한번 입력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3번 한글 모음을 입력한 후. 자, 설명 틀렸어요. 그죠? 자, 모음을 입력한 후 한자키를 이용하면 그리스 문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음은 안 됩니다. 모음은 안 돼요. 자, 4번 한자 자음에 따라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특수 문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다 다릅니다. 다음 중 아래의 빈칸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은 엑셀의 연산이나 기타 기능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셀에 입력된 데이터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셀의 데이터를 삭제할 때 기역은 함께 삭제되지 않으며 니은은 함께 삭제된다. 그러니까 둘 다 기역하고 니은하고 데이터의 추가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은 삭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셀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했을 때 기역 같은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고요. 니은은 함께 삭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정답을 말씀을 드리고 실습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역은요, 메모입니다. 메모. 자, 메모. 자, 셀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 메모 삽입 나오죠. 여기서 메모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가 입력된 것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우스 올리시면은 메모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셀의 내용을 한번 지워 볼게요. 자,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웠습니다. 지웠는데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죠. 그러니까 메모는요, 여기 데이터의 종속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종속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지운다 하더라도 이제 메모는 유지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그 윗줄을 한번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기사 퍼스트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윗줄을 입력하는 방법은요. 자, 홈에 글꼴에 가시면은 그 윗줄을 입력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윗줄 편집에 가서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자, 해당 데이터에 그 위쪽에 윗줄가 입력이 되었는데 지금 표시가 안 되죠. 표시가 안 되는 것은 이제 윗줄 필드 표시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윗줄가 표시가 되고요. 데이터를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지우면은 윗줄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자, 윗줄은 본문의 위쪽에 밝히는 참조예요. 그러니까 윗줄은 그 메모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 데이터에 좀 종속적입니다. 자, 이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울 때는 자, 이 참조되는 이 윗줄도 같이 삭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